올해 4살밖에 안 되는 꼬마 아가씨가 한글을 읽고 쓰는 등은 물론 쉬운 한문자와 영어 알파벳들을 술술 외워서 이웃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화제의 꼬마 소녀는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에 사는 조수연 양으로서 지금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글씨를 써가며 동생도 가르쳐줍니다. 수연 양은 하나를 가르치면 스스로 응용할 줄 알아서 요즘은 신문의 커다란 제목을 읽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법 이름 있는 화백인 양, 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는 이 꼬마 화가는 올해 6살인 송영철 어린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들은 모두 꼬마 화가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려진 것인데 그는 어린이답지 않게 주로 추상화를 그리고 있어 미술가로서의 장래가 촉망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10단 소녀 주산왕, 한국행정기능개발협회가 실시한 1975년도 전국 실무능력 검정시험에서 4만여 명의 응시자 가운데 서울예상 2학년 이춘덕 양이 주산 10단의 능력을 인정받고 특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양의 주산 능력은 10단위 숫자 10줄을 훑어보고는 5초 안에 합계를 냅니다. 세계에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태권왕 최영희 8단이 대한뉴스를 위해 특별 시범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여러 개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최 8단은 호흡법과 함께 대련과 격파 시범까지 보여주었는데 맨주먹으로 황소 수십 마리를 때려눕힌 그야말로 태권왕입니다. 우리의 태권도 인기는 이제 멀리 미국에까지 번져 뉴욕 한복판에서는 유단자들의 시범이 눈을 끌었습니다. 키가 멀쑥해서 그런지 어딘가 어바리 같은 친밀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주는 가지가지랍니다. 자, 보실까요? 기술 한국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계에 떨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한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승리의 선물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처음으로 출전, 6개의 메달을 차지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들 선수들은 우리의 일꾼이며 기술 한국의 기수들입니다. 오픈카에 우뚝 선 이들의 영광 뒤에는 피눈물 맺힌 노력이 굽이굽이 새겨져 있으며 드디어는 그 기술로서 조국 코리아의 이름을 세계에 떨쳤던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마드리드 기능올림픽대회 경기 실황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기술을 겨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영광의 메달을 6개나 차지했던 것입니다. 선수단 일행은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금메달을 탄 선수에게는 100만 원, 은메달 선수에게는 50만 원, 동메달 선수에게는 30만 원, 그리고 대회장상에는 10만 원씩을 각각 하사하면서 공업 입국의 여건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시민회관에서는 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 선수에게는 산업훈장이 주어졌으며 가족과 친지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격려와 축하가 장례를 투접한 가운데 선수들의 가슴은 보람과 자랑으로 벅차 있었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릴 아시아 영화제를 앞두고 공보부에서 주최한 우수 국산영화 제1회 대종상 시상식이 3월 30일 저녁 국립극장에서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국산영화의 장려와 그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이번 이 영화상 제1회 대종상은 1961년도에 제작되어 출품된 극영화 20편과 문화영화 9편 중에서 최우수 영화를 선정해 17개 부문에 걸쳐 시상을 한 것입니다. 작품상에는 연산군이 뽑혀 신상옥 씨가 봉독사 종을 모방해서 만든 아담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감독상에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신상옥 씨, 촬영상에는 연산군의 배성학 씨, 각본상에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임희재 씨, 편집상에는 언니는 말괄량기의 한영모 씨, 음악상에는 연산군의 정연조 씨, 녹음상에도 역시 연산군의 정연조 씨, 미술상에는 연산군의 정우태 씨, 조명상에는 연산군의 이계창 씨, 나무조연상에는 현해탄을 앓고 있다의 이예춘 씨, 여우조연상에는 연산군의 한은진 씨, 신인상에는 오인의 해병의 김기덕 감독, 특별 장려상에는 전영선 어린이, 문화영화상에는 동물원의 하루의 김상봉 씨, 이번 대종상의 나무주연상에는 연산군의 신영균 씨, 신인으로서 재빠른 관록을 쌓아올린 괴나마 신영균 씨는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된 저의 기쁜 마음은 제가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벅찬 가슴을 잘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앞으로 오늘의 이 기쁨의 긍지를 살려서 더욱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주연상에는 상록수의 최은희 양, 한편 농촌 재건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상록수의 공로 작품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날로서 네 번째 주연상을 받는 최은희 양은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벨렌 영화제에서 작품 공로상을 탄 마부의 트로피인 은웅상이 그 주연이던 김승호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즐거운 축하쇼가 베풀어져 대종상 시상식의 밤을 한층 더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리버티 뉴스는 1957년에 그 당시 경비용으로 마련됐던 쌍발비 행정 재해호의 명명식을 널리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된 요즘 바로 그 비행정은 해경대원 4사람을 태우고 비행 중 불시착하여 바다에서 꼬박 사흘 동안 물살에 밀려 떠돌아다니다가 제주도 남방 170km까지 떠내려갔습니다. 한편 육지에서는 경찰과 해군 그리고 미 공군들이 광범위한 공중수색을 전개했습니다. 비행정은 요행이 일본 어선 고요마루에 발견되어 경찰대원들을 일본 사람이 구출해서 제주도 군방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화선을 침범해온 중공어선 50척을 색출할 임무를 띠고 제주를 떠난 것인데 중공어선은 간 데 없고 짙은 안개가 끼고 기름마저 떨어져 조종사 정하균 경감은 부득이 해상에 불시착시킨 것입니다. 941생으로 살아온 이들은 그들의 친절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지금 경찰을 만나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6년 동안이나 중공수용소에 억류되었다가 이번에 자유를 찾은 13명의 어부들이 지난 5월 19일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과 그리던 사람들과 재회한 그들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1959년 6월 18명의 우리나라 어부들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중공 경비정에게 납치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중국 본토로 끌려가 상하이 형무소에서 3년 동안 갇혀 있다가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들 어부 중 5명은 아직도 중공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석상에서 귀환 어부들은 그들의 경험담을 솔직히 털어놓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던 것은 자유였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허덕이고 있으며 부패한 쌀과 야채 등의 험한 음식을 먹고 고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이른바 한국 방문의 해로서 관계당국에서는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지난 3월 25일 관광해 첫 손님으로서 일본에 사는 미국 사람 일행이 서울에 왔습니다. 이스트 할리데이 관광단이라고 하는 일행은 대부분이 여자들로서 그들은 한국에는 아름다운 강산과 볼만한 고적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서울에 들어오자 먼저 고궁을 두루 구경하고 경주 불국사와 판문점을 다녀서 갔습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여러 도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섬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루어에치 브레이 여사는 6년 전에 내한했습니다. 그런데 여사는 오늘날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브레이 여사는 한국해병 제1예단의 협조를 얻어 이 지방 학교에 4개의 교실을 추가로 지어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강화도에서는 누구에게나 알려진 이 미국인 간호원 할머니는 그동안 학교 내와 주변에 사는 300여 명의 환자들에게 약을 나누어주고 또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사는 해병대 선편으로 빈번히 여행하며 때로는 열흘씩이나 계속 섬에 머무르는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 여사의 업적,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의 공헌, 아쉬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의 의지는 강화도 주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월 26일) 경상남도 해운대 백사장에는 연형 200년으로 추측되는 길이 150cm, 무게 30건의 큰 거북이 육지에 올라와 앞을 다투어 몰려든 인근 주민들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보는 이 거북은 27일 밤 150개의 알을 낳아서 또 한 번 놀라게 했으며 보는 사람마다 세상이 잘 되려는 길조라고 기뻐들 했습니다.
그런데 28일에는 3만여 명의 환송객이 몰려들어 호화로운 환송잔치를 베풀어 영궁으로 돌려보내는데 이날 영궁행 노자로만 15,000원과 오색 치마 저고리까지 헌납되었다니 거북은 인간 세계의 선심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전국 축견종합전시회가 10월 19일 시내 효재국민학교 교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혈통을 자랑하는 견공들 83마리가 저마다 특징과 성품을 뽐내며 인기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10월 16일부터 4일간 공보실 중앙공보관에서는 새해 전시회가 베풀어졌습니다. 240마리의 각종 새가 모여 가지가지의 목소리와 몸매씨를 자랑하여 새 기르기를 즐기는 시민들의 흥미를 더욱 돋구어 주었습니다. 창경원 동물원은 요즘 새 식구들이 부쩍 늘어나서 창경원을 찾아드는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난감처럼 귀엽고 알록달록한 꽃사슴 한 쌍과 니는박이 사슴 한 쌍, 그리고 물사슴 한 마리가 중국 대북 시립동물원으로부터 들어왔으며 일본에서는 2살짜리 사자 한 마리를 선사해왔는데 얌전하게 보이는 이 사자의 고향은 아프리카의 숲속이랍니다. 또한 새 식구를 맞는 창경원에는 새로운 아기 동물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근래 차차 수가 줄어드는 진귀한 새두루미도 한 쌍의 새끼 두루미를 낳았습니다. 또한 6월 중순경에는 인도산 공작새가 새끼를 까는 등 창경원 동물원은 푸르른 녹음과 함께 온통 경사일색으로 넘쳐 있습니다.